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축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축사는 우리가 뭡니까? 시설물 공부할 때 제일 처음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벌써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손해보험의 원칙을 따르니까 가축재보험에 관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축사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뭐죠? 농작물 재보험의 시설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딱 느끼실 거예요. 그쵸? 예. 우리가 비가림 시설은 뭡니까? 비를 가리는 그 시설. 오직 그것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커다랗게 철제 골조를 세워가지고 비를 가리는 그 막을 딱 이렇게 쳐가지고 그게 이제 비가림 시설이고 농업의 시설물은 어떻죠? 그렇죠. 그 시설 작물을 재배를 하니까 하우스 안에서 그러니까 규모는 굉장히 큰데 어떤 때는 이제 뭡니까 연질 필름도 써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피복제를 경질 필름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피복제를 더 튼튼하게 해서 유리 원실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좀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해가림 시설은 칸으로 그죠? 칸으로 막 만들어 가지고 해를 가리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옆에 또 통풍은 돼야죠. 작물이 잘 나려면 그쵸? 그러니까 오직 해를 가리는 가림막만 이렇게 딱 설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각각 이것을 어떻게 손해를 산정해야 될 건가 하고 사진만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사는 딱 봐보면 이 소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 한 칸 한 칸마다 또 야 여기 우리 집이야 할 수 있도록 또 칸막이도 설치되어 있을 거고 이 닭을 키우는 데는 봐보면 닭이 뭐 이렇게 계란도 이렇게 알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을 아무데고 막 그냥 낳아버리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게 닭이 이렇게 잠잘 때는 이쪽에 안에 들어가서 자겠죠. 그리고 알을 낳을 때는 또 어떤 기계 장치를 설치해 놨을 거예요. 닭들아, 아무데나 계란 낳지 말고 여기다가 계란 낳아줘 하고 또 이게 어떤 설치를 해 놨을 거예요. 그런 장치들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보험사고 났을 때 뭐죠? 손해를 배상해 줄 건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축사가 있으면 여기에도, 현재는 공간이 열려 있지만 결국은 밤에 이렇게 소들이 막 도망갈 수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또 문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밤에는 딱 이렇게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게 딱 문을 잠가놨어. 문을 딱 닫아 놓을 거고, 그쵸? 예, 일반적인 또 이렇게 비닐,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 관련되는 시설물과 좀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축사는 어떤 것이, 일단 가축은 어떻게 되는 건가는 요걸 이제 가축 재보험에서 살펴볼 거고요. 단지 제가 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1과목에 대한 내용이죠. 보험의 목적이 뭐냐? 쉽게 말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 잘 봐보시면 부속 설비 이런 거 딱 보이시죠? 이게 결국은 농업 시설물에 보면은 냉방장치 해야 되죠. 예, 그 시설 작물을 재배하려면 거기 뭐냐면 물도 줘야 되고 왜냐면은 자연 강우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피복제로 쌓여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물을 인공적으로 막 이렇게 공급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급수 설비라든지 난방 설비도 있고 또 냉방 설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럼 부속 설비에 대해서 따로 보험의 목적으로 빼가지고 그죠? 예, 구조체 따로 그다음에 부속 부대시설 따로 해가지고 피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축사는 그렇게 구하지 않고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의 보험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문이 잘못됐다 하면 이것도 그죠?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보상해 줄 거고 알을 낳는 그런 기계장치가 만약에 파손됐다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 이상의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되겠죠? 예, 보험금이 지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부속물의 칸막이, 대문, 담, 곡간 이걸 외우는 게 아니죠. 등등등 돼 있을 거 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축사뿐만이 아니라 축사라는 게 보통 이걸 축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설치된 칸막이라든지 입구의 대문이라든지 곡간이라 이런 것들도 다 보험의 목적을 해준다.
부착물 넣는데 게시판, 네온사인, 간판, 안테나, 선전담 이런 것들이 잘못되더라도 야 그거는 뭡니까? 그것 또한 축사를 보험을 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보상해준다 그런 거예요. 부속 설비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급이기, 통풍 설비 이런 거 많이 있죠. 가스 설비 같은 거. 예. 그리고 기계장치 이제 젖을 짜는 거 차극이라든지 원유 냉각기라든지 가금사의 기계류, 케이지, 부화기, 분류기 이런 데 있죠. 하다못해 이 분류기는 뭐겠습니까? 시키면서 알을 넣으면 이게 특란이다, 소란이다 이렇게 구분하려면 일일이 그거 그 자루 갖고 막 재가지고 야 이 특란 소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탁 빠뜨리면 쪽 빠져버리면 그는 뭐죠? 소란. 그래 안 빠지면 특난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하는 어떤 기계 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또한 다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진 하나 떠올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이 이걸 어떻게 손해액을 산정할까 하는 부분이 딱 떠오르겠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계란 닥터라 계란 여기다 놔야 돼 하고 그런 기계 장치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어. 그럼 과연 어떻게 감가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런 부분이 또 다 세부적으로 그 손해 평가하는 그 어떤 기준이 또 설정되어 있겠죠. 보험회사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론서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일절 없어요. 해가림 시설은 하다못해 목재는 13.33%, 철재는 44%라든지 그리고 또 뭐죠?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나요? 노후시설물 같은 데는 단독하우스 구조체 같은 경우는 매년 8%씩 되고 그리고 부대시설은 매년 10%씩 되고 그죠? 그리고 하다못해 피복제 같은 경우는 어떻다? 예, 40%, 1년에 40%가 감가되죠. 거의 바로 공영 감가율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감가상각을 할 텐데 축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결국 뭐겠습니까? 예, 손해액을 그 경영 감가율 이런 것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가됐나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냥 문제에서 제시해 줄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깨달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해조사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재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농작물 재해보면 자 이제 조소의 화재를 딱 확연히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공부를 하신다면 그쵸? 너무 쉽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될 텐데 죄송합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딱 느끼셨을 거예요. 무엇을 보상해 주시지가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고 예측에 돼 있고 막 군데군데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리어 혼란스러워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1과목에 있는 겁니다. 요 내용, 대상제 요 내용 1과목의 부분을 오려 붙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딱 함축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딱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드도 만들었습니다. 왜 책에는 없지 하지 마시고 1과목에 보면 다 있어요. 제가 이 슬라이드 만든 것은 가능하면 이론 교재를 가지고 오려 붙이기로 만든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여기 잘 봐보시면 피난 손해 같은 것도 인정해줘요. 쉽게 말해서 농작물의 시설 농업 시설물에서 시설 작물을 키운다 하면은 그것이 어디 많이 화재 났다고 해서 시설 작물을 피난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축사는 곰곰이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물체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무조건 넣고 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난시키죠. 그죠? 축사에서 또 한 100m, 200m 떨어진데 또 이동을 시키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 가축이 만약에 사고로 폐사됐다. 그러면 그것을 보상해 줄까 안 해줄 건가? 그죠? 그것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보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바로 피난 손해에 대해서도 피난지에서 5일 이내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5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이 지난 다음에, 폐사됐죠. 그걸 보상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기간을, 보상해주는 기간을 한정적으로, 이럴 때까지만 보상해줘 하고 분명히 명문화 시켜놨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구하거나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손해평가를 한다는 건, 야, 이게 언제 그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1과목에 가서 더 상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뭐 상법 보험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이론서에 막 이곳저곳 적혀 있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안내를 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손해액 산출은 당연하게 손해보험 원칙을 적용하니까 강가율을 적용해서 손해액을 산출한다. 당연한 거고, 단지 뭡니까? 제가 해가림 시설에서 간단하게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보온도끼나 쇠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의 경우에는 50%, 기타 구조물의 경우, 와, 70%까지 보상해준다. 굉장히 많이 줘요. 원래 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20%, 장가율 20%가 원래 원칙이에요. 예, 원래 그 손해, 조사하는 그 원칙인데, 50%나 70%까지 해준대요. 왜 그럴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깨닫는 순간에 이것이 너무너무 쉽게 머릿속에 싹 숙지가 돼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해서 이게 뭐 보온도끼다 그러면 아마 이게 제 나름대로 그 재배학 때 또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 이론이 비록 틀릴지라도 우리는 머릿속에 숙지하기 쉽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보온도끼를 뭘로 생각하냐면 그냥 지붕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저는 기억을 하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지붕 같은 데가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은 어때요? 만약에 폭설이 오면 뭐 그냥 구멍이 붕 뚫린 상태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눈이 오버리면 눈이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축사안에. 그러면 소들이 움직일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꼼짝마라 되는 거겠죠. 만약에 집중 못해 지붕에 구멍이 둥 뚫려 있으면 어때요? 빗물이 계속 들어와갖고 막 빗물이 축사안에 계속 막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 결국 소들이 그냥 막 살라고 그냥 막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냥 물이 차오르니까 바닥바닥거리면서 막 헤엄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하게 지붕이 이렇게 구멍이 딱 뚫리는 순간에는 즉시 가서 고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까지 해준다는 거고요. 특히나 더 빨리 수선하는 것이 뭐냐면 기타 구조물의 경우는 최대 70%. 와, 만약에 1000만 원이 투입됐으면 100년이 지나건 1000년이 지나도 7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가치로. 그죠? 때와 곳의 가치를 따진다는데 그것을 70%까지는 이미 그냥 정해놓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기평가하겠다는 얘기. 이미 정해서. 그죠? 예. 요것을 왜 또 70%까지 해주냐 하면은, 요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기타 구조물 그러면은 그 축사의 그 대문 같은 걸 하나 예를 들 수 있겠죠. 만약에 대문이 파손됐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발견된 즉시 가서 고칠 겁니다. 그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소들이나 뭐 닭들이 다 도망가 버리겠죠. 축사 밖으로 도망가갖고 그냥 막 1km 밖으로 또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즉시 고칠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항상 그 10년이 지나건 100년이 지나건 축사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만큼은 항상 어떻게 되죠? 예, 든든하게 항상 보수가 완료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가율을 70%까지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경영관갈, 야, 목재 이거 몇 프로다,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예, 그죠? 만약에 뭐 1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야, 70%는 무조건 또 인정이야.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요 보험의 목적이 손해율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복구되지 않은 때는 장가율 3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를 수정하여 평가한다.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원래 50%나 70%까지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쉽게 말해서 수리 복구하지 않으면 비가림 시설도 어때요? 원래 제조발가액을 해주기로 했는데 수리 복구하지 않아? 아이 괘씸해. 강가성학에서 보험금 산정해서 지급할 거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축사도 이만큼이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수리 복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괘씸하죠. 그러니까 야 필요 없어. 인삼 해가림 시설과 똑같이 최대 장가율을 30%까지만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딱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 암기하는 것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딱 한번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머릿속에 숙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금 산정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예. 해가림 시설하고 똑같이 여러분께서 요 산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2차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요 밑에 요 내용, 나머지 요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부보비율 80% 적용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계약자한테 엄청 유리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 의미가 뭐냐면 보험 가액 대비해서 보험 가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보험 가입 금액을 80%만 든다. 그러면 원래는 다음에 보험 사고 발생되면 손해액이 산정되는 순간에 80%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80%만 가입했다 치면 그것은 전부 보험으로 인정해서 비례 보상하지 않을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뭡니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축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넣고 어떻게 뭡니까? 보험 가입하는 게 좋아요. 80%만 가입하는 게 가장 계약자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 이상 가입해봐야 똑같은 거죠. 보험료만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드세요 하는 의미로 뭡니까? 이렇게 80% 이상만 가입하면 전부 보험을 인증해 줄게. 그 의미가 그겁니다. 그걸 설명하면서 이론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손해 곱하기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입의 80%에 해당해.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산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산식을 가지고 어떻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축사도 만약에 일부 보험 들었다. 만약에 80%보다도 덜 가입했다 치면은 보험 가입이 1,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700만 원만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 보험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밑에 보험 가입을 1,000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800만 원이고 분자가 700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그 의미로서 이렇게 이제 안내가 돼 있는데 아마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저도 작년에는 사실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론서에 돼 있다 보니까 이론서를 사실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사실 강의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해가림 시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비례보상하니까 그렇죠? 예,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손잔자 비례보상 우리 그렇게 공부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는 요 잔자만 빼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뭡니까? 저도 작년에 강의했던 것이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은 손자 비례보상으로 안내하지 않고 손 비례보상 빼기 자기부담금. 그죠? 손비자로 제가 강의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원래 이제 산식이 손자에다가 비례보상한 거고 비례보상한 다음에 자기부담금 차감한 거는 분명히 뭡니까? 결과값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요거 지금 곱하기 나누기로만 돼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뭡니까? 여기서 손해액에다가 비례보상한 이후에 뺀값하고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먼저 차감한 이후에 비례보상한 거하고 분명히 결과값이 달라지는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뭡니까? 이 자기부담금이 어디서 산출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잔존물 계급의혹은 제가 일단 논의를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다 치면 빵원이다 치면은 손해액에 자기부담금이 10% 뭡니까? 죄송합니다.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져서 자기부담금이 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손해액에서. 그죠? 손해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그죠? 예. 풍수설정 같은 경우는 그 중에 그것이 만약에 50만 원이 안 된다면 50만 원을 한다. 그것이 이제 하나 더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손해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이것을 기준으로서 뭡니까? 자기부담 비율 딱 적용해서 자기부담금이 산출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손해액에다가 비례보상한 이후에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왜 결과값이 똑같이 되냐면 봐보세요. 손해액에다가 비례보상을 해버리죠. 한 상태에서 요 값을 가지고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지는 거예요. 요 덩치 자체를 뭐죠? 손해액이라고 산정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갖고 제가 뭡니까? 옛날에 일부 보밀 때 시설작물 버스작물 같은 경우 막 이론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죠?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사실 강의를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금년에는 축사가 나올 확률이 좀 적습니다. 10회 때 축사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금년에는 해갈이 많으면 뭡니까? 농업 시설물에서 출제가 거의 유력해요. 그런데 이걸 갖고 또 막 설명하고 한 시간씩 투입하기보다는 이것은 왜 뭡니까? 이 방식대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풀이 강의 골 때 제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결과값이 똑같다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아이고, 해가림 시설은 손자 비례보상
공부하고 그 축사는 손 비례보상한 다음에 자기부담 차감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또 막 헷갈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손자 비례보상 이거 하나로 그냥 손단자 비례보상 이걸로 그냥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도리어 혼선이었겠다. 그죠? 해서 제가 책에다 이번에 이론서에 완전히 그 뭡니까? 요 내용을 실었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론 교재다 실었는데 이론 교재는 요거 한 다음에 비례보상하라고는 뭡니까 자기부담금 차감하라고는 안 나와 있었거든요. 요거 80% 뭡니까 그 뭡니까 미만의 그 해당이 된다 치면 뭡니까 요렇게 그 보험가입 금액이 미만인 경우에만 요렇게 구하세요. 그렇게만 지금 안내하려고 요 산식을 기술한 걸 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뭡니까 다들 그 이론서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좀 이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제가 여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 방식대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걸 글쎄 가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부담금도 뭐 간단해요. 그죠? 자기부담금은 원래 그 농작물 재보험 관련되는 시설물은 무조건 넣고 손해액이다 10%. 예, 그건데 우리 그 뭡니까 축사가 딱 넘어오는 순간에는 손해액의 10%가 아니고 손해액의 뭐죠? 그렇죠. 자기부담 비율. 그거 여러분께서 그 뭡니까 혼선만 안 가시시면 돼요. 손해액의 자기부담 비율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다만 풍해, 수해, 설해, 지진 같은 경우는 왜 공식이 이렇게 돼 있냐면요. 결국 뭡니까 이것이 곱한 결과값이 만약에 40만 원이다 치면 요 맥스니까 이거 50만 원 요걸 선택하라는 얘기겠죠. 즉 뭐죠? 최저 50만 원 이상은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해야 되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딱 기억해 놓으면 더 편해요. 이 산식을 막 외우고 해봐봐. 의미도 모르고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금방금방 이게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막 혼선이 오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시험 진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쳐보신 분은 느끼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문제 풀기 바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런 부분이 놓칠 수 있으니까 아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되죠? 풍수설진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은 최저 50만 원 이상 그렇게 하면서 딱 요거 풀 때는 요걸로 풀었고 그렇죠? 그리고 50만 원 이상 곧 기억하는데 여기서 딱 결과값이 50만 원 미만 나오면 50만 원이야. 그렇게 여러분께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산식이 만들어졌나를 또 하나 기억해 놓으면 훨씬 쉽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봐보세요. 화재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치면 여러분 축사 그 건물 항상 떠올리라 그랬죠? 예, 소 키우고 있는데 축사 한번 떠올려 봐보세요. 거기 불이 났어요. 거기 불 났는데 쉽게 말해서 뭡니까 손해가 500만 원 이렇게 나겠습니까? 아니겠죠. 엄청나게 크게 날 겁니다. 그렇죠? 예, 불 났다 하는 순간에 일단 1000만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 50만 원 이상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산식을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놓고 자기부담금은 5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풍해, 수해, 설해, 지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눈이 쌓여갖고 조금 이렇게 무너졌어. 지붕틀이. 예, 그러면은 그것이 손해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만약에 100만 원 됐다. 그러면은 그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액이 100만 원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보면은 그렇게 농작물 재보험처럼 40% 이런 게 아니에요. 0%, 5%, 10%, 20%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20%가 적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예. 여러분들 1과목에 가보면 딱 느껴집니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대충 10%만 적용한다 해도 얼마입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너무 조금 차감하니까 그래도 보험금 지급하는데 또 마음이 속이 쓰린 거야. 그러니까 사고 나면 최소한 50만 원은 차감할 거야. 이렇게 약간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계약자하고 계약할 때 그죠? 약간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 산식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우리 농작물 재보험 시설물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기부담 산정하는 거 그렇죠?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손해는 똑같아요. 그죠? 여기는 다 똑같은 겁니다. 시설물이나 이것도 축사도 시설물이니까 똑같고 딱 하나 이제 손잔대 비용은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도 제가 이 논리적으로 왜 차감하지 않는 건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명하는 순간에 그렇다면 왜 농작물 재보험
품목인 뭐죠? 비가림 시설이나 해가림 시설은 왜 손잔대 비용을 차감해야 되는지 도리어 의아할 거란 말이에요. 혼란의 도가니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약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약관이 그 계약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덜 지급할까?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에 관련돼서 막 이렇게 막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뭡니까? 한 개 보험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까? 그런 쪽으로 또 약관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참 잘못됐는데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생산비 보장, 공부할 때도 뭐였죠? 사고일자 하는 것이 진짜 정말 터무니없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야, 이 진짜 계약자를 위하는 게 아닌데? 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연속되는 사고에서 또 만약 병충해 만약이 났는데, 10회 때 문제가 그랬죠. 그렇죠? 그 경우도 사실은 그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로 딱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그 틀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께 학습을 하려고 지금 이제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시험에 필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손잔대 비용은 그죠? 예. 농업시설물하고 바로 축사 요 두 개만 어떻게 되죠?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딱 요것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딱 우리가 떠올리면 되죠. 농림축산식품부 농 할 때는 농업시설물, 축산부 할 때 축은 뭐죠? 예, 축사 딱 요 두 개는 손잔대 비용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농림축산식품부 도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손잔대 비용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고 중복보험비용도 똑같이 앞에서 다 설명드렸고 다양한 보험 같은 경우는 농업시설물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다 풀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농업시설물하고 틀린 것은 농업시설물은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농작물 재보험이 그쵸 당연하게 뭐죠? 장전보험 가입금액이 아닌 그렇죠. 보험 가입금이 복원되는 그런 제도가 적용돼서 운영되고 있고 이 축사는 손해보험의 원칙이 따르니까 당연하게 뭐죠? 앞에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이전 사고로 인해서 지급됐다면 그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에서 차감을 하고 남아있는 잔존보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바로 이 잔존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내용이 이론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0회 때도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저랑 다르게 풀었던 분들은 이것을 생각지 않았던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시설물에서 계속 이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보험 목적. 왜냐하면 동별로 가입을 하고 사고 발생되면 동별로 어떻게 되죠? 예, 보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사고 나지 않은 그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무슨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의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A동이 보험 사고 났으면 거기에 보험금이 지급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금액에 대해서 잔존보험 가입금액을 적용해서 하지. B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험 사고 나지 않았다면 그 보험 가입금액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생각하지 않고 저랑 다르게 풀었던 데가 꽤 많아요. 큰 학원들이 대부분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게 맞습니다 하고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도 아니었죠. 그죠? 저는 그렇게 당연하게 제게 맞아 하고 끝까지 이렇게 딱 있었더니만 결국은 시험 학회에서 발표일에 당연히 제가 그렇게 풀이한 것이 틀린 답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 다 전형정답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 또한 제가 여러 그런 내용을 다 설명을 하면 도리어 혼란스러우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상이 나더라도 박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풀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그것만 여러분께서 확신을 갖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작년에 제가 풀어드린 시험일날에 풀어드린 내용이 전혀 틀린 바가 없고 딱 하나가 제가 틀리게 풀었는데 그것 또한
답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뒤늦게 발견했으니까 답으로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출제원들이 잘못한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해갖고 제가 이번에 그 뭡니까 그 문제를 바꿔서 제가 풀이했던 것을 바꿔갖고 야 이게 잘못된 건데 하고 제가 깨우치고 나니까 뭡니까 대형 학원들도 다 저처럼 그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이의 제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게 잘못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 고추 문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10회 때. 그래갖고 그것은 제 이론서에 제가 정확하게 제 생각을 적어가지고 이번에 그 교재를 만들었고 그것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시작 단계에서는 맛보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력 따지기 공부한 다음에 야 이 정도면 충분히 되더라 하는 거 느낄 정도만 지금 현재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기록도 해놓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10회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죠.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뭡니까 이론서에 막 여러 가지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요까지만 딱 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다 명조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과연 어떤 거겠습니까? 그냥 막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하고 하나의 뭡니까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축사 또한 똑같은 거니까 자 문제를 제가 한번 먼저 풀어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풉니다. 자, 축사에 관한 내용이다. 시설물. 축사니까 당연히 손해보험의 원칙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렇죠. 사고 났을 때 때와 곳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걸 파악한 다음에 얼마 현재의 가치 중에서 얼마만큼 피해가 됐나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그쵸? 예, 그러면 손해액이 딱 나오죠? 손해액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죠? 예, 자기 부담금만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손자니까 손자 그렇죠? 예, 시설물은 손자리니까요. 그죠? 제가 잔 넣은 이유는 뭐냐면 잔존물 제거 비용도 자기 부담금 차감해야 돼요. 문제 제시되면 까먹지 말라고 제가 손잔자라고 안내 드린 거지. 쉽게 말해서 시설물 그냥 손자면 끝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 따져야 되죠. 우리 농작물 재보험 관련되는 시설물들은 어떻게 되죠? 예, 제조달 가액으로 뭡니까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죠?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먼저 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나를 파악해야 되지만 축사는 보나마나 무조건 놓고 뭡니까 손해보는 원칙을 따르니까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를 따질 거예요. 그죠?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은 계약상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죠? 때하고 현재 사고 났을 때 달려가서 얼마나 사고 났나 보려니까 결국 조사 내용이 있을 겁니다. 보험가액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7회 때 문제 나온 거 해가림 시설 보험가액이 위에 계약상에 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제가 지적했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공부를 하셨어도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거기 있는 것이 왜 틀렸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해 딱 되시죠? 이렇게 조사 내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가액은. 그렇죠? 우리가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보험가액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딱 안내가 돼 있잖아요. 제조달 가액이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얼마나 감가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제시해줘요. 왜 이렇게 제시해주는지 아세요? 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인삼이라든지 농업시설물 같은 경우는 경영 감가율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론서에 제시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목재는 13.33% 1년마다 철재는 4.44%씩 경영 감가돼 하는 것을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안내해주고 있고 농업시설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구조체가 돼. 단독하우스 구조체는 얼마요? 8% 1년에. 예. 그리고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10%씩 감가돼. 그쵸? 왜냐하면 경과연수가 딱 8년이 내용연수가 8년이니까 80% 나누기 10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0.8이니까 10%니까 10%씩 감가된다. 그리고 피복제 같은 경우 그죠? 예, 농업시설물에 피복제 있죠? 예, 피복제는 빨리 감가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40% 1년에 40%씩 그죠? 예, 그렇게 감가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현재 얼마나 경과됐나만 따져갖고 곱해버리면 얼마야? 이만큼 감가됐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축사에서 여러분들 이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가림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손해액을 고하세요라고 문제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주는 거예요. 봐보세요. 경과연습에 경영감각을 적용해서 이렇게 뭐죠? 지금 이제 감가대 얼마쯤 감가되는 걸 딱 주는 겁니다. 감가상각액이라고 그러죠. 유리 아니고 그죠? 요것도 금액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감가상각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 그 산식을 외우지 않고 이렇게 하면 금액으로 나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뭐죠? 예, 비율이 된다. 그죠? 감가상각률이 된다. 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산식을 안 외우고 이치만 딱 따져버리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축사는 바로 이렇게 뭡니까? 현재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딱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경영감각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뭐 하다못해 콘크리트로 만들었을 때는 1년에 몇 프로씩 감가된다. 이런 거 다 하려면 콘크리트도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종류마다 또 경영감각이 다 다를 텐데 우리가 어디 뭐 이런 서 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놓고 이렇게 뭡니까 문제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듯이 뭐 보험금을 구하세요 하면 무조건 놓고 데이터는 다 주고 있다. 답을 알려주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그 능력을 배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암기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제가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쵸? 바로 그거예요. 이런 문제 딱 보면 여러분들 이제 제 말이 확신을 가지시죠? 그죠? 뭐 암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설물에서. 그죠? 그러니까 딱 봐보면, 야, 처음에 만들 때 뭐 1억 7천인데 현재 2천만 원치가 감가됐어. 그러면 현재 가치 얼마예요? 떼하고세 가치가 1억 5천. 예, 이거는 얼마입니까? 8천인데 3천만 원 감가됐으면 5천. 합해보면 현재 가치가 얼마입니까? A동, B동, 현재 가치가 2억이에요, 2억. 그렇죠? 2억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손해보험의 원칙에서 두 번째로 딱 알아야 될 게, 제가 그 두 번째 슬라이드는 뭘 안내드렸죠? 일부 보험이지, 그 전부 보험이지, 그걸 확인해야 되죠.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손해보험 무조건 넣고 비례보상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 시설물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가림만 손해보험 원칙을 조금 따르려고 시중 내려고 해가림 시설만 비례보상한다.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때 축사는 비례보상한다 뭐 이렇게 그 공부하면 더 혼돈이 온다니까요. 축사를 무조건 놓고 이거는 손해보험 원칙 따르는 거야. 이렇게 딱 기억이 딱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뭡니까? 보험 일부 보험인지 전부 보험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2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있죠? 이거는 우리가 그 계약할 때 미리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딱 위쪽에 딱 봐보면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80% 가입했네? 그러면 이게 일부 보험이에요? 전부 보험이에요? 전부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5점짜리 배점이 돼 있는데 야 이러니까 이게 뭐 전부 보험입니다 하고 이렇게 막 그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 따지면 아유 나머지 뭡니까 다 그 뭡니까 그 보험금 문제 나오면 야 이거는 전부 보험이니까 비례보상 안 합니다 하고 다 적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가피자 공식 쓰면 야 이거는 가피자 공식 쓰니까 비례보상이 다 적용되니까 뭡니까 일부 보험이든 인지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풀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풉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풀이 과정이라는 거는 이 결과값을 얘기해서 어떻게 풀어놨고 내용만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가장 빠른 방식으로 풀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점짜리 배점 되는데 막 그냥 소설식 쓰지 한 2페이지로 막 근거대가면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냥 이거 당연히 전부 보험이니까. 예. 만약에 이게 뭐 일부 보험이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보험가입 80% 분의 보험 가입금에 손해액이 발생되면 그걸 곱해준다. 그것만 딱 여러분께서 또 그 뭡니까 기술하면서 써내려가면 돼요. 지금 이제 전부보험이니까 아이고 그냥 전부보험으로 가입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예, 80%에 딱 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근본 사고의 보험금을 구하세요. 근본에 뭔 사고 났어요? 이거 태풍을 해서 비동 축사의 지붕이가 파손됐네? 예, 그러면 현재 얼마쯤 손해가 됐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파악하려고 하면은, 따지고 보면은 뭡니까? 그 경영감가율을 알아야만이, 예, 경과연수와 경영감가율을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야, 손해가 얼마가 났나. 또, 그죠? 또 피해에 대해서도, 얼마나 뭡니까? 그 손해가 나가지고 손해액이 이만큼 결정됐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축사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왜 처음에 보험의 목적을 딱 던져준지 아세요? 만약에 야 닥터라 여기서 계란 놔줘 하고 그 기기장치를 설치한 것이 만약에 파손이 됐다 칩시다. 그걸 어떻게 해서 손해액이 야 이게 얼마다 하고 그 뭡니까 파악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1과목에 이런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하나의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거기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온통 여러 군데서 다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1차 시험에서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이라면 1차 시험을 보셨던 분이라면 딱 기억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조사일부터 7일 이내 영업 7일 영업일 이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은 이제 보험회사 영업 안 하니까 그런 것을 빼고 7일 그걸 갖고 이제 7일 영업일 이내에 손해조사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손해평가 요령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다만 뭐라고 돼 있죠? 예, 축사라든지 농업인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이렇게 손해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손해가 얼마나 발생됐는가를 그것을 쉽게 말해서 문제화 시켜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설물은 우리가 손전자 그것만 정확히 딱 기억하고 몇 가지 사항 틀리기 쉬운 사항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부할 게 없다니까 도리어. 왜냐하면 이렇게 다 손해액을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손해액을 판정하겠습니까? 야, 지붕이 파손됐어. 그러면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 목재를 지었더라도 목재라더라도 그 경영관과율이 분명히 해가림 시설의 그 경영관과율이 또 다르겠죠. 재질이 어떤 걸 썼는지에 따라 다를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제시되지 않는 한은 파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다 준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이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손해액도 이렇게 대부분 줘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말하는 문제풀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정확히 딱 느끼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야 현재 800만 원 손해났네? 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손자잖아요. 손자. 예, 그러니까 제가 손해 800만 원 적은 거예요. 그쵸? 손해액이 800만 원인데 예, 현재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죠? 손해액의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손해액의 자기부담 비율이고 만약에 풍수설진 같은 경우는 그것이 50만 원보다도 적게 산출되면 최저 50만 원은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할 거야. 그 산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 그거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손해액이 800만 원. 예,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인데 자기부담 비율 5% 봐보세요. 우리 농작물 제가 보면 5% 없죠. 예, 최저 10%부터 15%, 20%형, 40%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축은 이렇게 가축 축사는 굉장히 작아요. 작으니까 손해액이 이렇게 800만 원 나왔더라도 5% 곱해버리면 얼마입니까? 4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최저 50만 원은 하겠다 하고 이렇게 산식이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돌리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자기부담금 딱 나왔어요. 50만 원. 그쵸? 58에 40만 원 아니야. 50만 원 뺄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뭐예요? 비유동 축사 보험금은 손해액이. 지금 현재 800만 원이었죠? 예, 거기다 50만 원 빼갖고 750만 원 딱 끝나는, 요까지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랑 다르게 문제 푼 데는 어떤 의미로 갖고 풀었냐면 바로 이걸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고 2개월 전에 A동 축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6천만 원인가요? 6천만 원 지급됐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죠? 이것을 여기에 보험 가입 금액에서 빼버린 거예요. 이 보험 가입 금액에서. 그래갖고 그러면 현재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 남아있다. 잔존보험 가입 금액을 1억이 남아있는데 보험 가입은 아까 전에 얼마였죠?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80% 미만으로 들었으니까 비례보상한다. 그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그게 맞겠어요? 들리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A동에서 그 축사가 화재가 발생해서 6천만 원 지급된 것은 어디에서 빠져야 돼요? A동 보험 가입 금액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쵸? 건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풀어놓은 건 사실 우리가 이 5점 문제 배점 돼서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문제를 풀라고 하지도 않았겠지만 하나 그냥 간단하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게 1억 5천이고 이게 5천만 원이잖아요, 보험 가입이. 그렇죠? 그러면 대충 암산을 해도 이게 75% 정도 비율로 차지하고 있고 비동은 25% 정도 차지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억 6천에 대해서 75% 같으면은 얼마입니까? 75% 같으면 1억 2천. 그렇죠? 그러면 1억 6천에 나머지 25%를 곱해주면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4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A동은 1억 2천, B동이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합산해서 1억 6천으로 가입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보험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이고 여기 보면 손해액이 솔직히 보험 가입 금액이 더 크게 발생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 4천만 원 이행으로 전액 지급 이런 것조차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뭡니까? 예시로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명조 처리하는 것은 선생님들 이런 얘기도 절대로 안 써도 무조건 놓고 정답 처리해 줍니다. 저를 믿고 이렇게만 쓰세요. 그죠? 이 5점 배점 문제 갖고 여기 갖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써갖고 한 20점, 20분이 걸렸다. 막 다 써서 풀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5점 문제 맞기 위해서 20분을 투자해갖고 15점 문제 어떤 거는 5번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딱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부보험이니까 정부보험이다 이런 것도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 갖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비례보상 안 하고 잔존보험 가입 금액은 여기는 뭡니까 그 사고 안 났으니까 전혀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 전혀 뭡니까 없습니다. 그냥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최초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그런 얘기를 써가면서 해버리면 다른 문제를 못 푸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아셨죠? 그것을 생각해갖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교재에다 실었어요. 나머지 그 명조처리에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렇게 풀었는가 논란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바로 그거예요. 잔존보험 가입금이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동은 사고가 안 났는데 왜 그걸 갖고 잔존보험 가입 금액으로 산정해서 비례보상에서 푸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A동이 사고 났기 때문에 A동이 또 사고 났다면 당연하게 A동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 현재 얼마다 그 전에 나왔던 게 얼마다 해갖고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풀이 과정이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B동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예, 가입했던 보험 가입 금액이 전혀 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풉니다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문제 푸는 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서 풀어야 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운 시설물에 관련돼서 제가 도표로 만든 거 있죠. 58페이지 그죠?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복습한다 하는 차원으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또 만들어 봤어요. 이제 시설물이 끝나고 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꼭 딱 한번 기억했다가 조금 시간 날 때마다 그 도표 한 장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냥 국민기 현장 나오듯이 숙지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엔 이걸 다시 한 번 더 도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